안녕하세요. 문장닷지 택시스쿨 문장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캡시 택시 운행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1일 리셋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처럼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출근하기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면은 1일 리셋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관련해서 과징금 271억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에서 카카오에게 과징금을 매겼잖아요. 이게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카카오 택시의 AI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로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인용된 카카오 배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택시 기사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일 또는 주 평균 배차 수량률이 40% 이상. 이게 2020년 4월 기준이고요.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50%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고, 현재도 이 배차 알고리즘이 로직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콜에 5콜 이상은 수락을 해야 되고,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수락률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탄 사람이 콜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전일 아니면 일주일 평균 배차 수락률이라는 겁니다. 기사 만나지 않기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 기사 만나지 않기 1회 미만, 일주일간 평균 평점이 1점짜리가 1회 미만, 즉 이 기사 만나지 않기와 평점 1점 테러를 당하는 이러한 것들만 없다면, 즉 기본적인 서비스만 한다면 평점 테러를 당하지 않고 이 기사 만나지 않기만 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락률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락률은 택시 기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가맹 택시를 하시다 보면 올수락이라는 말과 또 골라잡기 두 가지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수락도 해봤고요. 비가맹. 또 골라잡기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또 가맹택시 기사도 3년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택시 운전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좋으냐? 가맹 택시 기사는 당연히 강제 배차니까 올수락이 되겠죠. 비가맹은 올수락을 할 것이냐, 골라잡기를 할 것이냐. 골라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콜이 있는 시간대에 움직여야 되고, 콜이 있는 포인트로 항상 쫓아다녀야 되면서, 특히
골라잡기를 하시는 분들은 콜이 터지지 않는 시간대는 절대로 콜카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운행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택시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5년 5월 28일 캡시 운행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동탄으로 출근하는 고객분이 계셔서요. 동탄으로 출근을 시켜드리고 부고산 IC입니다. 출근한 그 장소는요. 부고산 IC에서 서울로 향했고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 동탄 보건소에서 충전을 했습니다. 동탄 보건소는 삼성 반도체 사거리 서구동 방향하고요. 동탄 북광장 방향하고요. 거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탄 보건소에서 충전을 하는 동안에 삼성 반도체 방향에서 여의도 콘레드 호텔 가는 콜이 들어왔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요금은 46,900원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가산동 가는 콜이 바로 들어왔고요. 미터기는 좀 이따 누르게 되었습니다. 요금은 12,000원이 나왔고요. 가산동에서 광화문, 종로 1가입니다. 광화문 사거리, 종로 1가, 종로타워, 종로타워인데요. 가산동에서 광화문 가는 콜을 받았고요. 요금은 22,3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간을 보시면 오전 11시 59분입니다. 12시입니다. 이제 점심시간대죠. 점심시간대는 종로 명동 을지로에서는 콜이 들어오는 게 주변에 식사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거, 이런 콜들이 많고요. 거의 다 근거리 삥콜입니다. 이때 손님을 내려드리고 퇴근 버튼을 하고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는 장소 콜지죠. 콜 포인트가 아니고 콜지가 아니고 콜 포인트로 가서요. 퇴근 배차를 걸었습니다. 퇴근 배차를 걸자마자 인천공항 올라가는 콜이 들어왔고요. 요금은 62,200원이 나왔습니다. 1여객 터미널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도착층 한 바퀴를 돌았고요. 도착층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콜이 들어오는 기미가 안 보여서 바로 이 터미널로 인천을 뽑으려고 이동을 하는 중에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성동구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따당이라고 해야겠죠. 요금은 62,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을 내려드리기 전에 미리 배차 콜이 들어왔고요. 1.1kg짜리 삥콜이 들어왔습니다. 요금은 4,900원이 나왔고요. 이때가 오후 3시 26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7시에 부고산 IC로 일본 손님을 출근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오후 3시 26분이 되어서 도착한 지역이 중화동이었습니다. 중화동.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완속기를 물리고요. 쉬어야겠다. 그 성수동 삥콜을 하나 하고 월계동으로 13,200원짜리 월계동에 이분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그 중화동에서 충전을 했습니다. 완속 충전을 하고 거의 한 3시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캡시에 이제 야간 콜을 어떻게 수락률을 높이고 어떻게 또 이 캡시 콜을 계속 잘 들어오게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하는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완속기에 충전을 물리고 3시간 정도 쉬고 그리고서 다시 식사를 안 해서 밥을 먹어야겠다. 명동에 가서 밥을 먹자. 명동에서 출발을 하자. 스타팅을 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쉬었고 출근 버튼 활성화 시켜서요. 화양동입니다. 화양사거리에서 동대문역 APM 동대문 APM 가는 손님이었고요. 요금은 1,400원 나왔습니다. 이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퇴근 배차 걸고요. 또 한 1시간 반 정도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반 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야간 운행을 몇 시간을 해봐야겠다 해서요. 9시 반 넘어서 출근하기 버튼을 활성화시켰고요. 출근하기 버튼 활성화시켜서 명동에서 사당 먹자골목 남현동 방향입니다. 사당 먹자골목 남현동 방향에 콜이 들어왔고요. 요금은 15,200원이 나왔습니다. 남현동에서 도곡동 가는 콜이 들어왔고요. 거의 뭐 양재역 쪽이었습니다. 요금은 11,400원이 나왔고요. 이때도 미리 배차가 들어옵니다. 미리 배차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신림동, 그러니까 조원동인데 거의 시흥 IC 못 미쳐서였습니다. 정말 가까운 시흥 IC에 정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흥 IC에서 우회전을 하면 구로 디지털 방향으로 영등포로에서 여의도로 빠질 수가 있고요. 직진을 하면 가산동, 구로동이죠. 그 다음에 뭐 강서로 내려가는 길이 되고 유턴을 해서 신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로 향했고요. 요금은 하여튼 19,400원이 나왔습니다. 대룡포스트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에 있는 비행기 간판이 있는 곳이죠. 롯데호텔 있고요. 이 자리로 갔고요. 가맹은 이쪽 자리가 좋습니다. 미주 아파트 6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량리입니다. 청량리역 옆에 있는 미주 아파트 단지. 요금은 35,600원이 나왔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요. 종로를 향했고요. 종로에서 명일동 가는 콜이 들어왔고요. 요금은 23,800원이 나왔습니다. 천호역에서 송파구청이죠. 소피텔 호텔. 별 5개짜리 5성급 호텔입니다. 천호역에서 방이동 먹자 송파구청 있는 위치한 소피텔 호텔. 요금은 1,300원이 나왔고요. 소피텔 호텔에서 우회전 나와서 터널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돌아서 유턴하는 곳에 차를 세웠고요. 방이동 먹자에서 콜이 들어왔고요. 성남 중앙동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요금은 21,600원이 나왔고요. 사실 방이동이나 강동에서 성남 콜은 이런 새벽 시간대 좋은 콜이 아닙니다. 들어간 만큼 공차로 나와야 됩니다. 가락 호텔까지 나왔고요. 가락동까지 나왔고요. 여기서 중계역 가는 콜이 들어옵니다. 요금은 25,800원이 나왔고요. 콜이 하나 바로 붙어서 삥콜이었습니다.
이 기본 요금 5,800원짜리 100원 더 보탠 5,900원 삥콜 하나 들어왔고요.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제가 중계역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삥콜 하나 타고 석계역, 석계역으로 갔습니다. 석계역. 석계역에서 청량리 농산물 시장 가는 뭐 중계역 정도에서 삥콜 타가지고 제일 근접할 수 있는 곳이 뭐 공릉이나 뭐 있겠지만, 아무튼 어제의 위치에서는 콜이 나올 만한 곳이 뭐 석계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석계역으로 향해서 청량리 농산물 시장 가는 손님을 태웠고요. 출근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요금은 11,400원이 나왔고요. 뭐 시간이 이제 새벽 3시니까 카카오 이 캡시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20콜, 그 다음에 첫 콜 까지 않고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일단 2025년 5월 28일 19콜 탔습니다. 19콜. 그래서 아무튼 3시가 넘어서 퇴근 배차를 걸고요. 명동에서 대기를 했는데 시계회라고 뜨길래 인천공항이 걸린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게 45분 그게 풀려가지고 아무튼 시계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양이었고요. 손님은 가는 내내 뭐 코를 얼마나 골면서 자든지, 근데 29,900원이 나왔고요. 4시 23분에 손님이 하차하셨고요. 이 콜을 마지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를 콜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예전에 가맹 택시를 할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미터기에 별도의 연동 장치를 달지 않고도 어제자로 그 카카오 앱이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뭐 지금 순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된 내용은 핸드폰 자체적으로 미토기와 그냥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큰 특징이 하나 이게 바뀐 것이 있고요. 일단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캡시 택시 운행 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콜이 있는 시간대는 가맹이 되었든 비가맹이 되었든 135 법칙 1분, 3분, 5분 콜을 연속적으로 붙여준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고요. 콜이 없는 시간대, 밤 12시가 넘은 평일 기준이죠. 이거는 가맹이어도 콜텀이 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운행 시작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일 시간 운행 시간대보다는 다른 운행 시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뭐 절실하게 느꼈고요. 역시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게 저의 소감입니다. 콜이 있는 시간대에는 분명하게 즉시 콜을 붙여주고, 콜이 없는 시간대에 야간 시간대에 택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역시 경쟁 속에서 배차 수락률이 높은 그런 형태를 유지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과징금 취소 판결로 인해서 카카오에서는
AI 배차 로직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까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 전일 또는 주 평균 배차 수락률이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2020년 8월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 즉, 카카오는 많이 타는 사람이 많이 탄다. 골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단시간 안에 가성비 있는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 8시간, 최대 12시간 정도, 주간, 야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자기의 운행 시간을 찾고 그 찾은 시간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매출이 나온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